상당히 그때 그 당시 2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여의도에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의외다. 김영선 의원 공천이 의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남도지사 나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던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당원권 정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당원권 정지도 당한 경력이 있는데 그런 후보를 거창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창원에 공천을 했다. 거기 공천되면 다 당선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성 의원위에서 최초의 경남 여성 의원이다라는 타이틀 그래서 여성 후보를 공천한 거다 이런 얘기 일면 뭐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 지역 사람도 아니야. 딴 데서 정치를 계속 해왔어. 그런 사람이 또 당에 누를 끼쳐서 당원권 정지도 받은 사람이 거기에 공천이 됐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년 후에 컷오프를 왜 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수조물 먹기 전이라서 그건 논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게 수돗물 먹었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이 공천을 했잖아요 당 대표로서 예. 이게 또 안 맞는 게 이준석 대표는 늘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성이니까 공천했다 네. 이 할당제 논리랑도 안 맞아요. 아. 이것도 안 맞고 예. 또 당시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그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갖다 꽂아 넣은 거 아닙니까? 경쟁력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때 공천의 최종 책임자인데 네. 정진석 위원장한테 지시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데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지금 조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공천은 잘못된 공천 아닙니까? 요 사실관계가 더 발전이 된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서 그 사실을 알고서 협조했다라고 하면 공범이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본인의 무능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국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서 나는 책임이 없고 윤상현 의원한테 다 맡긴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지금 종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을 더 밝혀볼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저는 저는 미심정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명태균 씨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명태균 씨와 이준석 천하람 원내대표의 관계,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학 연구소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와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과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대선 주자 후보였을 때 요때 PNR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를 많이 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할 시기에 미래학 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압도적인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후보로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천하람 네.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한 적이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 2023년도요. 그때도 천하람이 굉장히 선전하는 여론조사를 PNR과 미래학 연구소가 의뢰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예. 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 잘 보십시오. 사석 아니 공적인 자리, 네. 공무원들이 배석 있는 자리에서 항상 명태균 씨가 상석에 앉고 김영선 씨가 그 뒤에 보좌하는 그러한 자리 배치가 있었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욕설을 해도 아무런 반박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네. 창원에서 선거를 할 때 회계 책임자를 김영선 씨는 모르는 명태균 씨가 추천한 사람을 아하. 그냥 회계 책임자로 임명했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 선거에 출마해 본 사람이라면 회계 책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 시켜. 회계 책임자 사무장은 꼭 그럼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요. 당선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뭔가 돈 거래를 하고 후보자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죠. 당선 거래예요. 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생사 여탈권을 아예 맡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6,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6,300만 원 예. 금액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 회계 책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씨는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네. 나는 그냥 그 회계 책임자가 돈 달라는 대로 줬고 내가 명 씨한테 주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명태균 씨는 회계 책임자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돈 빌려준 거 받은데 뭐가 문제냐. 결국은 김영선 씨는 명태균 씨한테 정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꽉 잡혀 있다.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렇다면은 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네. 거기다 4선, 5선까지 한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지시를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 얘기는 결국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명태균 씨가 공천을 주지 않았다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다 요- 맞아떨어지잖아요. 아니 요 그렇네요. 지적이 저는 예. 굉장히 좀 날카롭다라고 생각이 어. 드는데 저는 먼저 이 부분부터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야당의 전직 대표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대표고 지금 야당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의아한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안에 대해서도 제2부속실 설치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지 이거 특검 자긴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CBS 뉴스쇼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다 그 방송 날짜를 제가 잡아서 올려놨고 그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네요. 의아하고 예. 더 의아한 것은 이번에 공천 개입 사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차 공천 개입이 먼저 나왔죠. 이상하게 이준석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주장을 해요. 처음에는 익명에 숨어서 있었지만 본인이 익명에서 이제 실명으로 밝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의의 조언이고 좀 애매하다.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 혐의를 덮어주고 두둔하고 감싸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 야 그럼 개혁신당 야당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의 그 형사사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우호적이지? 마치 장례찬이 김건희를 쉴드하듯이 왜 이번에는 이준석 의원이 장례찬 씨처럼 쉴드를 하지? 아니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네네. 두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과거에 여론조작 사건 있었잖아요. 드루킹 사건.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인가요? 경공모 해가지고 네. 그 김경수 전 지사랑 해서 드루킹한테 뭐 그때도 연루가 되고 해가지고 드루킹은 처벌받고 김경수 지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김경수가 드루킹과 연관이 됐다라는 의혹들이 나와서 특검까지 간 사안이 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자를 했었거든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당대표였던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이 둘이 진짜 손을 잡고 갔는지 따로따로 갔는지 어쨌든 명태균한테 지금 간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천 개입 사건과는 또 변론으로 또 네. 별도로 이거 뭐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뭔가가 있었나? 이런 흐름들을 지금 아까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뭐 세계일보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추가 취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 조사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이건 공천 개입과는 또 별도로 마치 그 과거의 드루킹 사례처럼 아하. 이것도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위법과 볼수 있네요. 수사 필요성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네.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준석과 김건희는 원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하.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현재의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사실 뉴스토마토 기자 이제 고소할 때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은 오늘 두 번 죽이는 거죠. 아까 회계 책임자도 자기 사람 많이 찍었다 그러면은 김영선은 진짜 꼭두각시 아, 하수인 내가 다 했어. 허수아비고 내가 실세야. 그러니까 아. 마치 윤석열 바보, 윤석열 아무것도 몰라, 뭐 방구만 뿜뿜 껴. 내가 실세야 김건희 V0. 아니 비선 대통령. 아, 아 비선 대통령끼리 그런 지금 뭐 정상회담 합니까? 비선 대통령 김건희와 비선 국회의원 명태균이 뭐 당정 협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근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런 내기를 의심을 해. 명태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부정을 그러네요. 하든지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그러게.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고발은 명태균이 합니다. 명태균이 고발. 아니 정말 희한하고 저는 좀 이준석 아. 대표가 그런 어떤 명태균 씨와 김영선 네. 씨와 만나서 실부사에서 만나잖아요. 사실은 당에 여러 가지 제보가 옵니다. 뭔가 좀 거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아하. 그런데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가 칠불살까지 갔다. 거기에 지금 천하람이 수전무라고. 누굽니까? 수전무라고. 아니 천하람이 누굽니까? 천하람이 지금 원내대표예요. 비례 2번 받으셨죠?
당의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 원투펀치가 다 가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거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2+2 회동이 아니,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이름으로 지방선거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네. 칠불사에 가서 수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개혁신당도 칠불사에 공천 접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뭔가 폭로하고 뭔가 할 게 있으면 그냥 비례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논의를 하고 이거 정말 후진적인 그러니까요. 정당 활동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 정말 젊은 정치인 이분이 정말 개혁 공천 해야 된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지방 의원들 함량 미달이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답니다. 시험까지. 그렇구만 글자도 안 보여갖고 막 안경까지 맞춰서 시험 보신 분들이 많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공천 거래를 뭔가 좀 모의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명 네. 바꿔라 그랬잖아요. 폭로의 힘으로. 당시에 뭐 한동훈 대표도 네. 나경원 의원 그 공소 취소 요청 그렇죠. 방송에서 폭로해가지고 깠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뚜껑 열린 날이거든요. 눈동자가 2번 흔들립니다. 좌우로. 요게 네. 다 나왔는데 지금 뭐 폭로 전성시대 아닙니까? 김영선도 폭로해, 이준석도 폭로해, 뭐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두 다 저는 폭로.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아니 이준석 의원은 1차 개입과 2차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데 네, 당사자인데 이건 변론으로 얘기합니다. 변론으로 아니 그 1차 개입 때야 뭐 김영선 의원 수돗물 마시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제가 백보 양보해서 아니 근데 2차 개입 때는 김영선 의원 수돗물 마셔가지고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걸 알고 있는데 7불사까지 가서 그분하고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밤새서 얘기할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우리 박앵커님 좋아하지만 네, 저희가 네. 밤새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해 뜰 때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근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수돗물을 마신 김영선인데 7불사까지 들어가서 새벽에 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게 아주 안 개혁이냐 좋죠. 아니면 이런 것 자체가 새로움이냐라고 만약에 반문한다면 그렇죠. 아마 이준석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요? 좀 기자간담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칠불사에서 기자간담회. 아니 그리고 이것도 언론에서 안 짚는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2월 29일에 7불사 회동이 있었답니다. 2+2로 이준석 천하람 네. 명태균 김영선 여기서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건 맞겠죠.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도 만나서 논의한 거 그냥 뭐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뭐 그런 거 이게 합리적인데 네. 그 다음 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에 금태섭 의원 개소식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다 같이 또. 논의를 해서 이제 거절했다 이제 이 개혁신당이, 논리인데 예. 여기서도 말이 갈리는 게 첫 번째 김종인 위원장은 CBS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최근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7불사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이날 있었던 뭐 김용남 의원이나 김철근 총장 이런 분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종인 의원 그 자리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7불사 갔다 온 다음 날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고 7불사 얘기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은 엊그제 뉴스쇼 나와가지고 마치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기억에 차고 내지는 앞뒤가 안 맞는 아하. 말씀이고 거기다가 그때 이제 그 공간에 있었던 뭐 개혁신당의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다 킬했고 그냥 와가지고 에피소드 잠깐 나눠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김용남 의원이나 김철근 총장의 얘기랑은 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 얘기가 막 엇갈린다라는 것은 뭔가 그때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일치가 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당내에서 지금 입장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이준석 의원이 뭔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는 거 아니,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듭니다. 당이 당 대표가 7불사까지 가서 그것도 수돗물이랑 그런 공천 거래 비슷한 논의를 하고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냐고요. 예. 그런 정당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개혁 정당이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수 예. 있어요.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참 돌아보고 따져볼 문제가 많아서 벌써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넘게 흘렀는데. 왜냐하면 논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뭐 공천 개입 또 뭐 공당의 사천 예. 또 여론조사 이 여러 가지 논점이 지금 섞여 있고 맞아요. 당사자들의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바뀌는 게 너무 많고 더 중요한 거 예. 아까 그 2+2 회동의 주인공인 천하람 의원은 원래 언론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모바일 TV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관련자들이 말이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숨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명태균 씨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2+2에 김영선 의원 입장 안 내죠. 천하람 김영선은 의원도 입장 안 MBC에 냅니다. 냈어.
근데 입장인데 뭐 부분만 냈으니까 예, 예. 속 시원하게 안 전화 했으니까. 통하면서 전화를 그래서 통하면서. 저는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이걸 안 밝힌다면 이 사안은 이미 특검법도 올라가 있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은 다 수사 받으면서 네. 참고인으로는 조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혁 쉰당이다 뭐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신 공천 거래당. 신김치가 쉰김치 얘기할 쉬었다 때 쉬었다 쉬었다는 얘기죠. 개혁 쉰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고 쉰, 네, 쉬었다, 확 쉬었다. 뭐 쉰김치라 그래요. 쉰김치. 부끄럽습니다. 예. 아유. 김치찌개 끓일 때는 쉰김치가 괜찮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냥 수돗물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막 공천하고 이런 거 영향력을 인정하니까 그냥 막 수돗물 마시고 막 아니. 얼마나 본인은 안 창피하겠습니까? 가족들 안 창피합니까? 그래도 마시는 거예요. 차라리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요. 수존물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락스를 일단 타고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물고기들 배설이 나옵니다. 배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있어서. 7번이나 마셨다라는 것은 이분은 공천에 미친 사람이에요. 보란 듯이 마셨잖아.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보란 듯이.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수존물을 마신 걸 확인을 해놓고도 예. 7부 이상에 내려가서 2+2를 명태균을 끼워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준석 의원이 저는 명태균과의 신뢰 없이는 그 저런 자리에 갈 식으로 수가 없다. 공천을 하니까 그렇게 수돗물을 생각합니다. 막 아무런 결국에는. 부끄럼 없이 마시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태균 예. 씨를 같이 만난다라는 이제는 게 이해가 가. 그때는 이제는 이해를 이해지. 못했어요. 그때는 안 가죠.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럴까? 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랬어요. 아.